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남녀, 즉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결혼, 성관계를 정상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성 간이 아닌 동성 간의 연애에 대한 시각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금지된 사랑입니다. 역사상 어느 사회이든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와 반대인 일탈된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일탈된 것이 비정상으로 규정되면 탄압과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동성애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로 규정되어 죄악시된 일탈된 성적 관계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성풍속, 궁궐에서 벌어진 여인들의 불우한 연애, 동성애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에서 동성애는 죄악으로 또 의학적인 질병으로 취급되어 19세기 후반까지 사회적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1861년까지 영국에서 동성애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였으며 독일에서도 형법 제172조에 남성들의 동성애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자들은 동성애자의 성적 경향성을 바꾸고자 약물치료, 혐오요법, 전기충격, 거세 및 자궁절제 같은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유교적 풍속교화를 외쳤던 조선사회에서도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된 동성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 시대보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자료에서 노골적인 동성애를 벌인 사례들이 거의 없어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된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개가 금지 등 여자들에 대한 정절이 부각되다 보니 성적 억압에 따른 후천적인 동성애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과부나 궁녀같이 일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야 할 신세에 처한 여성들이 성욕 발산의 일종으로 동성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궁녀들은 연습 내인을 마치고 관례를 치르고 나면 따로 방을 꾸미고 세간을 장만하여 가정을 가졌는데 이때 아이 또는 각심이라 부르는 하녀나 내인들과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거 내인들 간에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대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궁녀들이 엉덩이에 붕자를 문신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은 모두 궁녀들의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울러 궁녀들의 동성애가 발각되면 곤장 100대를 때리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궁녀들 사이에 동성애가 심심찮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선 초기 동성애 사건 중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 문종의 부인인 세자빈 봉씨의 동성애 사건입니다. 봉씨는 문종이 세자 시절 맞이한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요상한 방술 사건으로 배출되었습니다. 문종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세자빈들이 별 매력이 없었는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모두 멀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종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를 걱정한 세종이 후사를 빨리 두도록 타이르고 충고도 했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세종은 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자빈 봉씨를 두고 3명의 후궁을 맡도록 했습니다. 원망이 쌓이고 불안감을 느낀 세자빈 봉씨는 이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여러 사람에게 알렸고 얼마 후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낙태하였다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였는데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외로운 세자빈 봉씨가 궁궐 요정인 소쌍이란 여자를 사랑하여 항상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사실은 온 궁궐 안에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퍼져 있었습니다. 빈께서 소쌍과 항상 잠자리를 같이 한다며 궁녀들은 소곤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급기야 세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쌍이 궁궐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세자가 갑자기 묻기를 내가 정말 빈과 같이 자느냐고 하니 소쌍이 깜짝 놀라서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봉씨는 여전히 소쌍을 사랑하여 잠시라도 소쌍이 자신의 곁을 떠나면 원망하고 화를 내면서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한 소쌍이 다른 사람에게 빈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보통보다 매우 다르게 하므로 나는 무섭다 라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소문은 세종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세종은 소쌍을 불러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함께 동침을 했느냐? 지난해 동짓날 세자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셔서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하며 소쌍이 이실직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세종은 시녀와 종비 등이 사사로이 서로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 하므로 금령을 엄하게 세워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곤장 70대를 집행했고 그래도 안되면 곤장 100대를 더 집행하게 하였다는데 세자빈이 이런 풍습을 본받아 음탕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세자빈 동성애 사건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대신들 사이에서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품덕으로 그것만은 면하게 되어 봉씨는 마침내 폐서인되어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세자빈 봉씨 때문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은 은밀히 동성애를 즐기던 맷돌 부부 궁녀들이었습니다. 소헌왕후는 이 일을 계기로 궁중에서의 음행을 샅샅이 조사하여 씻어 없앨 결심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들이 청춘을 묵고 사는 궁중에서는 원래 예로부터 갖가지의 동성연애가 있어 왔고 자위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국모가 될 세자빈의 몸으로 시비를 맷돌 남편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폐세자비 봉씨가 친정집에 이르자 그의 아버지 봉년은 자기 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봉년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딸의 목에 감고 죽인 다음 자신도 자결하였습니다. 이 일은 세종 18년 늦가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기강과 법도가 이처럼 서슬퍼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봉여가 딸을 죽이고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또한 봉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 관직을 깎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무렵은 실로 내치와 외정의 대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세자의 배필 일로 해서 얼굴을 들지 못해 부끄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폐쇄된 궁에서 청춘을 덧없이 흘러보내야만 했던 비빈, 궁녀들 사이에 성적인 탈선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섹슈얼리티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